네, 이번 시간에는 브레턴 우즈 문제를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정답이 아닌 선택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죠.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인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트리핀 교수님은 앞에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게 끝이고 어떤 전망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마르크와의 평가절상이라는 이야기는 마르크와의 값어치를 높게 쳐주는 거죠. 당연히 높아진 값어치로는 그 금의 양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네, 그 다음 12번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은 금 본위 체제, 니은은 브레턴 우즈 체제, 디귿은 기축 통화가 없을 때입니다. 이거를 제가 문장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저렇게 뭐랄까 수학적인 표현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서 혹시 확률과 통계 앞부분, 경우의 수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최대한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그 수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전달이 명쾌한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1번 보시면 기역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기역에서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금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통화를 고정시켜 놓죠. 1달러, 금 1온스 35달러, 금 1온스 뭐 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각 나라 통화를 금에 고정시켜 놓고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값을 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은 어쨌든 나라 대 나라로 결정되는 거니까 N개가 있는 집단에서 두 개를 순서와 상관없이 뽑는 거죠.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N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N 값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인데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킨 국가는 실제 국가 수만큼 있습니다.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가 3개 있으니까 N 값은 3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번은 하나가 적지 않고요. 그죠? 3 콤비네이션 2의 값은 3이고요. 그 다음에 N은 3이니까. 그죠? 3, 3 똑같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되고요. 2번,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와 기축통화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그 선행절이 니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됐어요. 근데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래요. 그러면 뒤에 문장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브레턴 우즈도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고 근데 그게 무너졌는데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이니까 당연히 그대로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가 적어진다가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선행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레턴 우즈가 무너졌지만 기축통화가 달러화다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자, 3번. 디귿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가 하나씩 증가한다? 디귿 보시면 기축통화가 없을 때요. 기축통화가 없을 때에는 N개의 국가에서 2개씩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달러를 쓰는 미국을 포함해서 N개의 국가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둘을 뽑아야 되는 거죠. 기축통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N 콤비네이션 2로 환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 값이 1씩 늘어날 때마다 이 결과값이 1씩 늘어나진 않죠. 그죠? 뭐 3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해서 그 모집단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당연히 경우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틀리게 됩니다. 이거를 수학을 보시면 되는데 저 n 콤비네이션 2 할 때 분자 값이 n 팩토리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씩 1씩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기축 통화가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결정된 환율 가지수가 줄어들죠. 그쵸? 왜냐면 원래 기역에서는 달러를 포함해서 계산했었어야 됐잖아요. 그쵸? 근데 니은에서는 달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기역에서는 n 콤비네이션 2인 반면에 니은에서는 n-1 콤비네이션 2인 거죠. 달러를 그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와 맺어지는 환율을 제외하기 때문에 4번은 많아진다가 아니라 적어진다가 되겠고요.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 교차 환율이 뭔데요? 라고 하면 제가 밑에 적어놨죠.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에요. 달러를 제외해야 되니까 제가 옆에 적어놨죠. n-1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죠? 디귿은요, 기축통화가 없을 때는 n 콤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n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n 값이 3이라 그랬죠? 그래서 n이 3이면 니은은 1, 디귿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답만 해설한다 그랬는데 오답까지 친절하게 이야기했네요. 어쩐지 문제 해설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 12번 문제에 질문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자, 13번 보시면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보기에 대한 설명을 국어 문제를 풀 때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제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수능, 사회 성적을 위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제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 여러분의 그냥 상식을 위해서 배경지식으로 넣어 놓겠지만 사실 배경지식 없다고 치고 국어적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먼저 보기를 보시면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A국이 금리 인상되고 통화 공급 감소했대요. 금리 인상은 뭐예요? 지문에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은 뭔지 모르겠지만 통화 공급이 감소했대요. 이건 알죠? 유동성이 줄어든 거죠. 그죠? 자, 기축통화국 A국이 줄어든 거니까 뭐 우리 본문으로 따지면 전 세계 국제적으로 달러가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 상황에 A가 소득세 감면 군비 증대로 금리가 인상돼서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됐대요. 대량으로 이 나라에 다른 나라 돈들이 들어왔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나라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은 것 같은데 A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래요. 왜 이 상황을 해소하지? 나라가 다른 나라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국 통화를 50%, 시국 통화를 30% 환율을 하락시켰대요. 그리고 본문이 끝납니다. 이 국어적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해설하는 것보다 이 센스가 더 중요한데 A국으로 인해서 B국과 C국이 어떤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3점짜리니까 이게 조금 고난도 문제고 계산하게 만들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B와 C 사이에 있는 일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다시 한번. 13번 문제가 3점짜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고난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랬을 때 A국 때문에 B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C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B, C 간에 그래서 무슨 일이 또 발생했느냐가 아마 3점짜리 문제의 정답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 대 B, A 대 C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A 때문에 B와 C가 각각 변했어. 그러면 B, C 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가 3점짜리의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선택지를 볼 때 1번, 2번, 5번이 아니라 3번이나 4번을 먼저 계산했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겠죠. 그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비문학을 빨리 푸는 방법은 지문을 무슨 눈알을 빨리 굴리면서 지문을 속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 속독으로 하면 제대로 꼼꼼하게 못 읽어서 문제 다 틀려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문을 빠르게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센스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센스는 어떻게 길러져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길러지는 거죠. 혹은 제 수업을 들으면 길러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1번, 2번, 5번을 천천히 생각하는데 각각 1분씩 썼다고 해봐요. 그럼 벌써 1번, 2번, 5번만 읽지 않아도 3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현대시 하나 읽을 정도의 시간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본문 대충 읽지 말고 문제를 센스 있게 넘어가자. 라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는 제가 파란색 박스에다 적어놨는데 천천히 볼게요. 자, A국, 미국 통화라고 한다면 한국은 1달러에 1,500원이었죠. 1,500원이 750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환율이 내려간 거죠. 그렇죠? 50% 깎인 거고요. 일본은 1달러에 100엔이라고 치면 30% 깎아서 70엔이 된 겁니다. 자, 그럼 B와 C를 비교해 볼게요. 자, 예전에는 3,000원짜리 마이쮸 2개라고 한다면 일본은 200엔만 내고 마이쮸 2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3,000원짜리를 280엔을 내야 돼요. 마이쮸 2개를 사려면 280엔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이쮸가 잘
안 팔리겠죠? 마이쮸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겠죠. 그렇죠? 많이 파니까 흑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많이 잘 안 사고 많이 파니까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인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적으로 문제를 푼 거고, 제가 요 보기와 관련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넣어드릴게요. 물론 저보다 사회 선생님, 특히 경제 선생님들이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시겠지만, 그냥 국어 지문하는 김에 그냥 관련한 배경 지식을 넣어놓으면 좋으니까. 자, 보기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번. 석유, 원자재 값,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값이 급등한다,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 물가가 상승해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당연히 원자재 값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그 물건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 원래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막 써요. 왜냐면 은행에서 예를 무이자라고 해봐요. 야, 이거 지금 3천만 원 빌려줄게. 이자 10년 동안 이자 하나도 안 내도 되고 그냥 10년 동안 편하게 써 라고 하면 사람들 진짜 대출 왕창 받아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자산이 올라갈 것 같은 거에 투자를 하죠. 무이자니까 마음대로 빌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딱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돈을 써서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요.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뭐든지 경제에서는 희소성이 사라지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돈의 희소성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풀려서 물가가 더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자재 때문에 지금 물가가 상승했잖아. 그럼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야. 금리 인상이 뭔데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 1년 동안 돈 넣어놓으면 이자로 30%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재산 끌어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죠. 왜? 1년만 지나면 내 전재산의 30%가 불어나니까. 그렇죠? 어디 다른 데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돈을 은행에 넣어놔요. 돈을 은행에 넣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쓴다는 얘기죠. 유통되는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진 물가, 예를 들어서 책상 만드는데 5,00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5,000원에 내놨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사. 돈은 다 은행에 가 있어. 그러면 이 책상을 만든 사람은 5,000원에서 4,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책상의 값을 깎아서라도 팔려고 하겠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원자재 값, 석유 값이 급등하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승한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여요. 돈의 희소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니까 물건을 잘 안 사게 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값을 내리면서 팔아야 됩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게 1번이고 너무 자세히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A국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건 은행금리는 아니고 기준금리예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안에 시장금리도 있고 은행금리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은행금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의해서 은행금리가 결정되거든요. 어쨌든 이 보기에서 얘기하는 건 기준금리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진짜 경제 수업이 되니까 그거는 경제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은행금리나 이제 다른 여타 금리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행금리라고 이 지문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금리 인상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뭔가 보면 소득세를 감면하면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깎았으니까 정부가 약간 마이너스죠. 그렇죠? 정부가 이전보다 재정이 빵빵하지 않죠. 그러면 정부는 돈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요. 채권이 뭔데요? 라고 하면 5년 뒤에 이 돈으로 교환해 줄게, 10년 뒤에 이 돈으로 교환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떤 권리예요. 종이라고 친다면 이 종이에,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쿠폰을 지금 주는 거죠. 너 이거 10년 뒤에 가져오면 내가 10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시간이 지나면 확정된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채권을 많이 발행할수록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 경제에서는 뭐가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져요.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이 많이 발행돼서 싸니까 지금 5,000원짜리 채권을 사면 나중에 10만 원 주겠대. 그럼 사람들이 다 5,000원짜리 채권 살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놓고 은행에 있는 돈 싹 다 빼서 전부 다 채권을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선 빠져나가는 돈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여야 돼요. 야, 우리도 1년에 이자 30%씩 줄게. 우리한테도 돈 좀 넣어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까지 이어집니다. 군비 증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왜요? 라고 하면 군대는 소비 집단이에요. 총도 쏘고 탱크도 사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소비하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비 증대하면 군대 자체가 돈을 써요. 뭐 그게 미사일이든 탱크든 총알이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뭐 다양한 뭐 군인 월급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면 그것도 나라 돈이잖아요. 역시 나라의 채무가 증가해요. 나라 빚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그리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아까 제가 보기를 읽으면서 이게 궁금했었잖아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 나라 A국에 투자하면 1년 뒤에 30%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A국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겠죠.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게 국민이든 다양한 국가들이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A국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30% 이자를 주니까 모든 나라가 A국에 돈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A국 입장에선 창고에 외화가 다른 나라 돈이 많으니까 빵빵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입니다. 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율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다른 나라 돈이 그 나라 A국에 흔하게 퍼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달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달러 값이 떨어지겠죠. 달러가 흔하니까 경제에서는 뭐든지 흔하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달러가 많아져서 환율이 떨어져요. 달러가 저렴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옛날에는 1달러로 1,500원짜리 마이쮸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젠 이 1달러로 마이쮸를 사 먹을 수가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마이쮸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경상수지 적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에서 우리가 물건을 잘 팔지 못하고 계속 사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라는 게 이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A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외화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외화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외화가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A국의 외화가 많아져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A국이 수출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능 경제 풀 때 제가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운 거였는데 환상출구라는 말이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제가 그냥 앞글자 따서 만든 거라서 환상출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제 지문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죠.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경제, 사회 시간에 많이 공부해 보시고 또 관련된 지문들 읽으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경제 지문을 조금 더 매끄럽게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단계가 되기까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